학력이 없어요. 뭐 인서울 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이 잘 살 필요도 없어요. 뭐 할아버지가 뭐 정말 막 대대손손 막 땅 부자 일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서 무언가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역전이 가능합니다.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시간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1억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투트랙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온라인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1억 모으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아껴서 세이브한 걸로 1억을 만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은 많이 벌어서 1억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대졸 초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00 내외 받는다고 칠게요. 공부 열심히 했어, 300 내외 받는다고 생각할게요. 300만 원 중에서 보통 70% 저축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200만 원 저축한다고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은 가능해야 하니까 200만 원씩 진짜 꼬박 12달을 모으면은 2,4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4년이면은 얼마죠? 딱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4년에 1억이요. 4년에 1억. 와, 4년이면요 입사해서 결혼할 정도의 시기가 될 수 있는 나이예요. 남자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1억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코스피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거의 서울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근데 서울은 평균 상위 가격이 거의 10억 이상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떨어진 외곽도 그래도 5억에서 10억 사이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억을 모았어. 진짜 영끌 해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종잣돈을 마련하면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겠죠. 좋아요. 전세로 들어간다고 쳤다고 쳐.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모았던 1억의 돈이 전부 다 또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내 집을 사게 되면은 어쨌든 그건 자산적인 효과로 인해서 또 나의 부는 증식이 되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저축하는 삶, 아끼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 월급은요 2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까요.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1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는데 1억을 모으려면 얼마 걸리죠? 꼬박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1억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돈을 가지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내 일을 벌려서 사업을 해갖고 많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저는 1억을 모으는 두 번째 방법이고,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편의점이었죠. 처음 편의점 하나에 얼마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500만 원이 나왔어요. 풀 오토로 돌렸을 때.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편의점 출전이 많이 해갖고, 그리고 한 개를 더 출점을 했더니 그것도 2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월급까지 포함하니까 월천이 됐고, 딱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열심히 모으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세이브 해갖고 저축해갖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설계를 했을 때 1억을 모으는 게 조금 더 빠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가치를 올려갖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부업을 해야 되나? 부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업을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랑 똑같아요. 왜 온라인 사업일까? 그럼 온라인 사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저자본 창업이라는 거예요. 저자본. 자본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자본.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 샵을 열려고 한다면 목이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되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약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게를 여는데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입점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 두 번째, 제약이 없다. 공간의 제약이 없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재고가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재고를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비즈니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죠? 위탁 있죠? 위탁 판매. 팔리면은 내가 사갖고 보내주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구매 대행이 있어요. 구매 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는 상품을 업로드 해놔도 되고 일본, 유럽, 중국 다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다 모아놓고 보기 좋게 잘 진열해 놓으면 누군가 사게 되면은 난 재고 없이 그대로 거기서 사갖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대지도 필요가 없고요. 미국에 있는 직원도 필요 없고요. 중국에 있는 직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심지어 상품 상세 페이지도 내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너무 편하죠. 또 하나, 모두에게 평범하다라는 게 제일 꼽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이 없어요. 뭐 인서울 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이 잘 살 필요도 없어요. 뭐 할아버지가 뭐 정말 막 대대손손 막 땅 부자일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서 무언가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역전이 가능합니다. 왜냐? 온라인상에서는 누가 판매하는지 모르거든요. 아, 이 판매자의 상품은, 이 판매자는 서울대를 나왔대. 아, 글쎄 이 판매자는 집이 너무 잘 살아. 금손 출신이야. 뭐 다이아몬드 수저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두에게 평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정보도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적용하는 그 정도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기까지. 그리고 온라인 사업은 확장이 너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남의 상품으로 국내에서 이제 위탁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는 국내에 있는 물건 말고 해외에 있는 물건도 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구매 대행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위탁하고 구매 대행을 하다가 아, 난 남의 상품만 너무 파는 게 좀 그래. 그러면 직접 브랜딩을 하거나 OEM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브랜드를. 근데 이게 왜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내 시가총액 10위 안에서요, B2C로 물건을 파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 대부분 B2C잖아요. 휴대폰 판매량, TV 판매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전부 다 B2C죠. 물건이잖아요. 브랜드잖아. 그쵸? 또 아마존도 뭐예요? B2C잖아. 대부분. 테슬라가 시가총액 6인가 7인가 그래요. 테슬라 뭐예요? 전기차 팔잖아. 일반 소비자들한테. 브랜드잖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판매하는 이 브랜딩과 이 OEM과 그리고 B2C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게 위탁과 구매 대행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가까운 일본에다 수출할 수도 있고, 역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자, 쿠쿠 밥솥 사러 유커들이 엄청 많이 넘어오죠, 중국에서. 그쵸?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엄청 많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를 이제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마존의 어떤 카테고리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지금 1위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저자본으로 시작하지만 이제는 점점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온라인 사업의 장점이에요. 자,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너무나도 이 사업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은 확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픈되어져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과 가방끈이 짧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여러분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그만치 제가 1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고, 뭐 2년, 3년 한 사람이 온라인 사업 너무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하고 있고 아직도 이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이걸로 직원들이 급여를 주면서 이걸로 자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저의 말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재테크를 하든 현금 흐름이 이만큼 좋은 비즈니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을 통해서, 근데 코인을 뭐 공부하고 이런 것도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나만의 힘으로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내가 이 좋은 상승장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승장은 운도 따라야 되고 정말 우주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가장 매력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평등하게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사업을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았으면 합니다. 별거 없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제가 이렇게 판서까지 해가면서 사실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구매대행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판서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반응도 좋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